화성시민 여러분, 혹시 봉담읍에서 수원시 권성구로 넘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캠퍼스를 아시나요? 매일 아침 우리 화성시 학생들이 등교하고 저녁이면 도서관 불빛이 환하게 켜지는 그곳, 바로 수원대학교입니다. 수원대는 수원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수원대학교 캠퍼스는 화성시와 정말 가까운 이웃입니다. 봉담, 동탄, 향남에서 출퇴근하는 우리 화성 시민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죠. 오늘은 이 대학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 화성 시민들과 어떤 인연을 맺어왔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일부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된 대학, 1977년 그날의 이야기. 이종욱 박사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다. 1977년 8월 22일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철도청과 건설업으로 성공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종욱 박사. 그는 이미 충분한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한 가지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교육으로 인재를 키우고 싶다는 것이었죠. 당시 수원과 화성 지역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이종욱 박사는 이 지역 젊은이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쏟아부어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설립했습니다. 검소, 정예, 창예 이 세 단어는 그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고 이것이 바로 수원대학교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을 키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1982년 3월 드디어 첫 학생들이 왔다. 1981년 12월 설립 인가를 받고 1982년 3월 드디어 수원대학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 입학식 날 9개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그들 중 많은 학생이 화성과 수원 지역 출신이었죠. 당시만 해도 캠퍼스는 지금처럼 웅장하지 않았습니다. 건물도 몇 개 없었고 도로도 제대로 포장되지 않았죠. 하지만 학생들과 교수들의 열정만큼은 어느 대학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는 캠퍼스를 함께 걸으며 그들은 우리가 이 학교를 명문으로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그해 11월 학교 이름이 수원대학에서 수원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죠. 그리고 1988년 드디어 종합대학교로 승격됩니다. 불과 6년 만에 이룬 쾌거였습니다. 이부 화성 시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대학. 우리 동네 학생들의 꿈이 자라는 곳. 여러분, 혹시 주변에 수원대를 다니는 학생이나 졸업생을 아시나요? 아마 한두 명은 꼭 계실 겁니다. 봉담, 동탄, 향남, 우정읍. 화성시 곳곳에서 매일 아침 수원대로 향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원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실무 중심 교육입니다.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기업과 연계해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쌓는다는 거죠. 2024년에는 와우! 스타트업 페스타라는 창업 축제를 열어서 학생들이 직접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투자를 받을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큰 기업과 손잡고 클라우드 컴퓨팅 교육도 시작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화성시 학생들이 이곳에서 배우고 익힌 기술로 언젠가 화성시를 이끄는 기업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특별히 강한 학과들, 예술과 실용의 만남. 수원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디자인 앤 아트 대학입니다. 조형 예술학부와 디자인학부로 나뉘어 있는데 회화, 조소, 패션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등 정말 다양한 전공이 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거나 디자인하는 것을 넘어서 산업과 예술의 융합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내셔널 브랜드와 협업해서 학생들의 디자인이 제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유명 디자이너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 화성시에 사는 한 학생이 이곳에서 패션 디자인을 배워 언젠가 세계적인 패션쇼 무대에 서는 날을, 혹은 조소를 전공한 학생이 화성시청 앞 광장에 멋진 조형물을 설치하는 날을, 그런 꿈들이 바로 이 캠퍼스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경영공학대학도 주목할 만합니다. 경영학부, 경제학부, 호텔관광학부 등이 있는데 이론보다는 실무 능력을 강조합니다. 마케팅, 경영전략, 관광산업 등 실제 기업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지식을 배우죠. 요즘 화성시에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동탄과 향남에 산업단지도 조성되고 있고요. 수원대 경영공학대학 출신들이 이런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3부 우리가 TV에서 본 그 사람들, 수원대 출신이었다니. 류준열, 시대를 반영하는 배우. 여러분, 배우 류준열을 아시죠? 영화 봉오동 전투, 드라마 응답하라, 1988로 유명한 바로 그 배우 말입니다. 놀랍게도 류준열은 수원대학교 연극영화과 6학번 출신입니다. 류준열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배우는 시대를 반영하는 얼굴이라고 배웠습니다. 수원대에서 배운 연기 철학이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담아내는 진정한 배우로 만든 거죠.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을 연기할 때는 누이 빼앗긴 심정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대사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려 했던 거죠. 이런 진지한 자세가 바로 수원대 연극영화과에서 배운 것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화성시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류준열처럼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수원대 캠퍼스 어딘가에서 지금도 미래의 류준열이 연기 연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황정음, 화려한 연기력의 비밀.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비밀 등으로 사랑받은 배우 황정음도 수원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입니다. 3학번이니 류준열 선배죠. 황정음의 연기를 보면 감정선이 정말 섬세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코믹한 연기에서 눈물 나는 멜로까지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자랑하죠. 이런 실력도 수원대에서 기초를 탄탄히 다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기안84 웹툰으로 세상을 웃기는 예술가. 나 혼자 산다로 유명한 방송인이자 웹툰 작가 기안84, 본명 김희민 도읍. 수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출신입니다. 웹툰 복화광으로 대박을 터뜨린 그는 수원대에서 미술을 전공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체를 개발했습니다. 기안84의 그림을 보면 투박하지만 진솔합니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그림이죠. 이것이 바로 수원대 조형예술학부가 추구하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예술과 소통의 융합이 아닐까요? 화성시 어딘가에서 지금 웹툰을 그리고 있을 학생이 제2의 기안84가 되는 날을 꿈꿔봅니다. 4부 솔직하게 말하는 수원대의 위치, 현실과 가능성. 순위보다 중요한 것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대학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은 아닙니다. 국내 대학 순위로 보면 중상위권에서 중하위권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2025년 기준으로 약 85위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 순위는 더 낮습니다. 연구 논문 수나 국제적 평판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죠. 하지만 여러분, 숫자가 전부일까요? 대학의 진정한 가치는 순위표에 나타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얼마나 학생들을 실무에 강한 인재로 키워내는가, 얼마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가, 얼마나 학생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가.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 아닐까요? 수원대의 진짜 강점, 지역 밀착형 실무교육. 수원대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산학협력이 정말 활발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동시에 기업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션 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실제 의류 브랜드와 협업해서 제품을 만들고 간호학과 학생들은 인근 병원에서 실습하며 실력을 키웁니다.
이공계 학생들은 화성시와 수원시에 있는 첨단 기업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이런 교육 방식은 순위로 측정되지 않지만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론만 배운 명문대 졸업생보다 오히려 더 쓸모있는 인재가 되는 거죠. 화성시민에게 수원대란. 화성시민에게 수원대는 단순한 대학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멀리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이고 우리 지역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공급받는 파트너이며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이웃입니다. 수원대 학생들은 화성시 축제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드론쇼 같은 문화행사를 함께 즐기며 화성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학이 지역 사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아닐까요? 5부, 우리 아이가 수원대에 가려면 입시 현실 가이드. 다양한 입학 기회들. 수원대는 정말 다양한 전형으로 학생을 뽑습니다. 내신이 좋은 학생을 위한 교과 우수 전형,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위한 고교 추천 전형, 예체능 실기가 뛰어난 학생을 위한 실기 우수자 전형까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있는데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교과 우수 전형은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면 되고 간호학과는 6등급, 고교 추천 전형은 1개 영역만 4등급 이내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기준이죠. 정시는 수능 100분위와 등급을 혼합해서 반영하는데 인문자연 예체능 계열별로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영어는 등급제로 환산되고 한국사는 가산점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성적이면 갈 수 있나요? 정확한 합격선은 해마다 달라지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위권 성적이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다만 간호학과, 연극영화과, 주요 디자인, 전공처럼 인기 있는 학과는 경쟁이 치열해서 상위권 성적이 필요합니다. 수원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전년도 입시 결과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학과별 합격자 평균 성적이 나와 있으니 우리 아이 성적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성적만이 아닙니다. 수원대는 특히 면접과 서류에서 학생의 진정성을 봅니다. 왜 이 학과에 오고 싶은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진심을 담아 표현한다면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6부, 2025년 수원대는 어디로 가고 있나? 제2창학의 꿈. 2017년 수원대는 제2창학을 선포했습니다. 단순히 학생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그 이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융복합 교육, 창업 지원 시스템 강화, 해외 대학들과의 교류 확대. 매년 새로운 시도를 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임경숙 박사가 제12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지역과 함께 세계로 향하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화성 시민인 우리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화성시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 앞으로 화성시는 더욱 발전할 겁니다. 동탄이 신도시는 이미 수도권 최대 신도시로 성장했고 향남과 봉담에도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수원대학교가 있습니다. 수원대가 배출한 인재들이 화성시 기업에서 일하고 화성시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화성시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날.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언덕. 수원대학교 캠퍼스를 지나칠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 안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꿈들이 자라고 있을까? 어쩌면 미래의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어쩌면 화성시를 이끌 CEO가, 어쩌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가 지금 이 순간 저 캠퍼스 어딘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원대학교는 완벽한 대학은 아닙니다. 순위도 높지 않고 국제적 명성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대학에는 다른 대학에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 아이들을 진심으로 키워내겠다는 마음입니다. 1977년 이종욱 박사가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으며 시작한 그 꿈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소하게, 정의롭게, 창의적으로 세상을 바꿀 인재를 키우겠다는 그 약속이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화성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대학 수원대학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여기서 꿈을 키울 수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응원해주세요. 언젠가 수원대 출신 화성시장이 나올 수도 있고, 수원대에서 배운 기술로 화성시에 세계적인 기업을 세울 청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이 바로 지금 와우산 자락 그 언덕 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응원합시다. 수원대학교 그리고 그곳에서 꿈꾸는 우리 화성의 청춘들을